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 정치권 곳곳에서 꾸준히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연임할 결심입니다. 이재명 조국 두 인사의 연임에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 먼저 이재명 대표 당대표 사퇴한 날이 지난달 2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봤다는 인사들이 많지 않은데 말도 실제로 아끼고 있고요. 뭔가 지난 연임하기 전에 있었던 당대표 도전 때와는 다른 메시지 나올 것 같다. 지난번 메시지는 뭐 유능함, 강함 그리고 미래 얘기했는데 좀 메시지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이제 대선 패배 후에 예, 5월이 대선이었고 8월이 전당대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이 대선이었고 대선 지자마자 선거를 3번 치렀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개항 보궐선거, 그리고 바로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이게 5개월 동안 선거를 3번 치렀거든요. 예. 그것도 진기록일 텐데 그때는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한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총선 대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한 정당에 능력 있는 정당, 그러니까 수권 정당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경제, 외교 안보, 민생을 다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이런 정도를 좀 메시지 세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수권 정당. 2년 전에는 졌는데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근데 지금은 이겼는데 수권 정당 만들겠다. 마치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될 때 수권 정당, 유능한 정당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그럴 볼까요? 시점이 된 거죠. 예. 총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패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이기는 정당, 이기기 위한 변화,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마 예. 국민의힘 이번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총선 졌으니까 이제 이기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을 그러네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누구는 변화, 누구는 혁명적 변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아마 그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니까요. 이번 메시지는 조금 더 대권 도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거기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도전에 약간 준하는 그 정도의 뭔가 메시지가 좀 더 나와야 구체적인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뭐 있었던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권하기 위해서 수권 정당. 그러면 능력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의 이제 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 브랜드가 이제 나와야죠.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기본 시리즈 3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2년 대표하면서도 대표적인 정책 킬러 콘텐츠가 제시되지는 못했어요. 떠오르는 게 딱 하나죠.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예. 그러나 적어도 수권을 얘기하고 그 정당의 수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다. 연임의 대표에 도전하는 대선 후보다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의 경제정책, 정책의 노선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준비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권 정당, 능력 있는 정당,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저는 외교안보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은 두루 제시를 하고 갈 것이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부분을 얘기했는데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있겠죠. 그게 이제 강한 정당의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국민의 이제 민심을 얻고 이 정부의 이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제기하고 하겠다. 그래서 강한 정당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고 그거를 넘어서는 이제 수권 정당의 내용에 이제 비전 제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제시할지. 아마 이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당 주도로 뭔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도 시키고 지금 뭐 청문회도 열리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2의 국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럼 다시 이게 3분의 2가 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텐데 이 문제를 이거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정무 전략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최상병 특검법을 이렇게 스피디하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뭐 명약관화할 정도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3분의 2를 확보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8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디하게 다시 최상병 특검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과연 좋은지 이런 점이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라는 게 있겠죠. 국민과 함께 넘겠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싸우겠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무장관도 임명하겠다. 뭔가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아이디어까지 꺼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통해서 손을 내밀면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연임이 된다면 새로운 민주당도 뭔가 그걸 통해서 협치의 디딤돌로 딛고 일어날 서로 이렇게 맞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저는 있을까요? 뭐 제로라고 보는데요. 제로예요. 우선 정무장관이라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 권위주의 정권 때 그때 이제 무임소 장관으로 시작을 해서 DJ 대통령 때 없어졌다가 예. 다시 이명박 대통령 때 특임 장관으로 부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임기 내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업무나 활동 영역이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제 기억으로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두지 않고 정무장관격인 특임장관을 했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실에. 그래서 지금은 정무장관이라는 것이 사실 부처로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옛날에 이제 무임소 장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특별한 업무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임소 장관이었거든요. 리베로 축구로 치면. 네, 그래서 야당도 좀 뭐 달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구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역할이 없다. 그리고 특별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협치의 한 계기가 되거나 협치의 디딤돌이 되는 정무장관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주요 뉴스는 아닌데 며칠 전부터 조금 간간히 기사에 나온 뉴스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좀 나오다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라고 해야죠. 김혜경 여사 지금 인천 계양을에 대의원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족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걸 가족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 너무 과대한 거죠. 과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회의원 총선 때 부인이나 또 뭐 친인척 누구를 뭐 다른 지역에 공천을 했다거나 뭐 당에 또 무슨 뭐 주요 당직을 맡겼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은 이거 뭐냐 가족 정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정말 15,000명이 넘는 대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벼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대의원을 안 한다고 김혜경 여사가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뭐 역할을 뭐 정치적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대의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갖고 가족 정치냐 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저는 굳이 김혜경 여사가 대의원을 할 일은 또 뭐냐?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이 벼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당원이고 또 이러니까 대의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가족 정치냐 뭐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굳이 했어야 되느냐의 문제도 예. 그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